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41주차 10월 9일에서 10월 15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참패 후 내년 총선 패배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책 마련에 분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승리했지만 정당과 정치개혁으로 전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야의 정당, 선거제도 정책이 없는 민생은 정치 선동일 뿐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내년 총선 승리에만 서로 올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위공직을 맡을 수 없는 자들을 추천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일윤과 지배체제 공고의 도구로 전락하는 검찰과 사법체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는 정당과 선거제도 개혁과 공정한 선거관리와 그리고 공정한 개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개표에 대한 여러 가지 해킹이라든가 여러 가지 선거 개표 주장 문제가 얘기되고 있는데 수개표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준하는 출마 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실비제외 무보수 의정 활동 방향으로 지방의회 운영을 개혁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저성장은 세계적 추세입니다. 한국 경제 저성장은 대내적 여건 여러 가지 중에서 한중 관계 악화가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 부담률이든 국민 부담률이든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하위 국가가 현재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부채를 통한 투자와 소비 그리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할 때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최첨단 기술은 R&D 예산과 국가 기술 정책, 학계 연구 수준, 그리고 연구 인력 확보, 글로벌 공급망 확보 등 복합적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독신가구, 독거노인, 고독사, 빈곤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제도를 강화해야 할 때입니다. 교육의 본질보다는 사회적 노동력 공급, 소위 인재 양성에만 치중하는 교육제도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재건축과 재건축 부담금, 전세와 전세 부담금은 결국 부채를 발생시키고 투기를 유발시키며 주택은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금융자본에 의한 투기와 수달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제도와 의사의 국가 양성, 진료과 지역의 배치 이를 공공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전제하에 의사수를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목적은 충분한 노복지의 혜택을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국민연금이 필요하며 연금의 사회적, 말하자면 계급, 계층, 세대 간의 연대정신과 형평성에 입각한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은 사실관계에 입각한 공정성과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성이 핵심입니다. 사장은 권력의 낙하산이 아니라 시청자와 방송사 구성원들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 기구가 일방적으로 가짜뉴스를 판명할 경우 헌법이 보장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큽니다. 국가대표나 프로선수 이에 의한 국내 스포츠 경기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건강과 이걸 위한 생활 스포츠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 분야입니다. 남녀 임금 격차가 세계 최고로 벌어진 것은 자본의 분할 지배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아차 단협의 소위 고용세습 제도는 사측의 귀척 사유로 인한 산재유족 특별 채용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7년간 5명 정도가 산재유족 특별 채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문서에만 있었던 자기근속자 자녀 채용은 이번에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현대기아차 재벌의 불법 경영 세습을 청산할 때입니다. 외국인 실업 급여가 늘어난 것은 외국인 고용이 늘어나고 동시에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한 탓입니다. 마치
외국인 노동자들이 실업급여를 엄청나게 타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취업 필요, 그러나 고학력 워킹 시니어 일자리 정책 중심인 경우 노인 빈곤율 격차를 더 크게 만들 것입니다. 생태환경 문제입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과 원전의 차이는 결코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이고 윤석열 정부는 원전이다, 이렇게 구분될 수 없습니다. 원전 정책의 정도의 차이일 뿐 둘 다 원전 또는 핵진흥 정부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용인하는 것도 모자라 정부견의 보고서를 왜곡하거나 감추는 현실입니다. 국제 문제입니다. 중동 전쟁 관련해서 현재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구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근거로 자기네 땅이라고 밀고 들어와 위형 제국주의 도움으로 1948년 이스라엘 세운 이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감옥 같은 가자 지구에 가둬놓고 75년 동안 타락한 결과 발생한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태인을 대학살한 그런 역사를 되돌아볼 때 현재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대한 억압, 탄압, 폭력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중동 전쟁의 교훈은 한 번도 정착을 위해 남북이 대화하고 협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사력, 무기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전쟁의 승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결국 파괴와 살상과 재앙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미국의 필요에 의한 반도체 등 대중교육 통제나 해제에 휘둘리지 말고 한국이 자주적이고 그런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한중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41주차 10월 9일에서 10월 15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